최근에 그 구자룡 비대위원이 회의에서 이수진 의원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서 탈당 선언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고장난 시계 비유를 하셔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에서 고장난 시계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장난 벽시계 보면은 멈춰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수진 의원이 원래 의정 활동하면서 어떻게 저러냐, 판사 출신이 어떻게 저러냐라는 막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맞는 말을 하셨는데 정말 드디어 맞는 말 하셨다라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예, 이제서야 판사 출신으로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말 하실 거면 사실 그 전에도 아셨을 텐데 네, 왜 그동안에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음, 이러시는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예, 그게 공천 탈락 이후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네.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이제 부각시켜서 아, 드린 말씀이고. 백현동 판결 이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백현동 판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김인섭 씨의 존재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근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수진 의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못 빠져나간다, 최대 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 인식하고 똑같았는데, 그 인식에서 사건이 쭉 진행될 때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지금이랑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 그럼 판사 출신이면 그 사건 진행 중에는 본인도 아셨을 거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왜 이제서야 그러시는 건지에 대한 아쉬움, 예. 그리고 공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본인의 양심과 상식을 억눌러 왔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처지가 아닐까, 공천을 바라면서 본인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지금 뭔가 시간이 맞아가는 그런 시계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다. 뭐 음, 이런 그러니까 얘기셨습니다. 지금 네. 드디어 내 욕망으로 억눌렀던 양심이 작동을 예. 하는 것은 진실과 상식의 시간이 이제서야 왔다. 왔다. 예. 예. 김혜경 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재판도 진행이 중이어서 이 질문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난 26일에 일단 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김 씨 측에서는 이 기소 자체가 황당한 기소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재명 대표나 이제 김혜경 씨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방어 논리 자체가 딱히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냥 뭐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저랑 이래서 뭐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법리적으로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정치 검찰이고 검사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은 아, 이게 논리가 궁색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했다. 당시 배모 씨가 자기하고 상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지인들과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밥을 네. 먹었어요. 예. 그럼 내가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내가 내든지 하여튼 뭐 누가 냈는지는 확인할 법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고 나왔는데 나는 몰랐다. 밥을 드셨잖아요. 예. 내가 거기에서 그 분들 모인 분들한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고, 그러면은 이건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배모 씨하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 시점이 좀 분리된 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분들도 있는데, 네. 법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배려요. 오히려 네.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배모 씨에 대한 사건이 먼저 진행이 돼요. 배모 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 관계로 이익을 얻은 건 김혜경 씨다라고 볼 수 있죠. 처음 구도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 근데 배모 씨 사건에서 만약에 배모 씨가 무죄가 난다거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무죄가 난다거나 사실관계적인 측면에서 무죄가 났다라고 했을 때 김혜경 씨는 재판을 아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모 씨 사건이 먼저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도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거기에서 배모 씨가 유리한 판결을 받고 배모 씨한테는 불리할지언정 김혜경 씨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은 김혜경 씨는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죠. 기소조차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예.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배모 씨는 유죄가 됐잖아요. 네. 새로운 유리한 증거 없잖아요. 예. 김혜경 씨도 재판 과정에서 저한테 이런 유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소 수순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돼 있다라는 걸 가지고서 뭐 정치 검찰 얘기하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그 배모 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배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먼저 조사될 때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먼저 진행된 사건의 판결을 기다렸어요. 예. 이제 기억나시죠? 네. 이게 선례를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기다렸던 거에 대해서 이게 기다렸던 거를 정치 검찰의 뭐 왜곡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나요? 구도가 비슷해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재룡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모실게요. 예. 또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